안녕하세요, 자유인입니다. 영화 하얼빈이 12월 24일 성탄절에 개봉되었습니다. 그런데 개봉 이틀 만에 관객수 125만 명을 돌파하는 대기록을 내고 있습니다. 하얼빈은 현빈, 박정민, 이동욱, 조우진, 그리고 일본인 배우인 릴리 프랭키가 출연하였으며 1909년 안중근 의사를 중심으로 하나의 목적을 위해 하얼빈으로 향하는 이들과 이들을 쫓는 자들 사이에 숨막히는 추적과 의심을 그린 작품입니다. 현빈이 주연이며 안중근 의사를 연기하였습니다. 하얼빈은 개봉 전부터 세계적으로 엄청난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미 제49회 토론토 국제영화제 갈라 프레젠테이션 섹션에 공식 초정되었고 영화가 끝나자마자 다양한 해외 관객들이 환호하며 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토론토 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카메론 베일리는 역사적인 이야기를 놀랍게 그려낸 감독의 영화를 월드 프리미어로 초청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설렌다고 전했고, 수석 프로그래머 아니타 리 또한 촬영, 연기, 서사 모두 잘 어우러진 아름다운 영화라며 극찬했습니다. 영화를 보면 엄청난 액션과 시각적 연출이 굉장하고 현빈을 비롯한 많은 배우들이 정말 고생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국이 겪어야 했던 수모를 있는 그대로 묘사하며 광활한 자연에서 촬영의 스케일이 엄청납니다. 이런 높은 퀄리티의 한국 영화를 해외에서 놀라운 시선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찾은 현빈과 이동욱의 미모는 다른 의미로 이곳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현빈과 이동욱의 미모를 보기 위해서 해외 팬들이 각지에서 모였고 이들이 등장하자 환호를 하며 사인을 요청하는 팬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 영상도 해외 네티즌들 사이에서 서로 돌려보는 영상이 되었고 이를 본 해외 네티즌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눈이 정말 즐거운 대잔치다. 아름다운 이동욱. 현빈 너무 남자다워. 완벽한 듀오야. 아시아 팬들.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을지도, 두 배우가 너무 잘생겼어요.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지막 아시아 팬들이 더 이상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는 말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으로 팬덤이 생길 거라는 의미였습니다. 영화 평론 사이트인 로튼 토마토에서도 세계 평론가들도 극찬을 했는데요. 시각적으로 강렬한 시대극, 매력적인 클라이맥스로 향하는 과정에서 우 감독은 미스터리 요소를 도입하여 이야기가 충분한 동력을 갖추지 못할 때에도 계속해서 진행되도록 만든다 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 소식이 일본에도 전해졌고 아무래도 안중근 의사를 다룬 영화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중 악역은 일본인이 역사적 사실도 부정하는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이런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반일 소재를 정말 좋아하니까. 정치와 똑같이 반일만 하면 모두 흥분하지. 또 다시 반일이 활발해지겠네요.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범죄자. 한국에서는 영웅이군요. 라며 이 영화를 반일 영화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안중근을 암살범이라고 표현하기까지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토 히로부미를 포함한 수많은 일본인은 전범 아닌가요? 불법적으로 조선을 점령하고 수탈하며 학살했습니다. 영화의 내용을 들여다보기보다는 일본을 악역으로 표현하는 영화에 대한 선거부감만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역사적 사실인 걸 어쩌겠나요? 그런데 반대로 해외 반응이 심상치 않고 대한민국의 톱클래스 배우들이 출연한다는 말에 하얼빈을 기대하는 일본인들도 있었습니다. 영화 하얼빈 빨리 일본에서도 상영해줘. 하얼빈이라는 영화 일본에서도 개봉될까? 책을 읽었는데 묵직하더라. 보고 싶어요. 일본에서는 반일이라고 말할까요? 라는 반일이든 역사적 사실이든 그저 퀄리티 높은 한국 영화를 보고 싶은 욕구를 아예 지울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동욱과 현빈 역시 일본에서 인지도가 높고 비주얼이 압도적인데요. 과거 이동욱은 일본에서 팬미팅을 진행해 놀라운 외모로 팬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한 매체는 40세를 넘긴 이동욱의 넘치는 섹시함에 매료된다는 기사를 보도하기도 하며 매력을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남형 한국 배우들만이 주목을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영화 하얼빈에서는 릴리 프랭키라는 배우가 출연하는데요. 이 배우는 일본인 배우로 이토 히로부미 역할을 맡았습니다. 너무나 역할을 잘 소화해 진짜 열이 받는다는 호평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역할을 일본 배우들이 연기할 때면 일본에서는 매국노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왜 릴리 프랭키 씨가 출연하는 거지? 실망이야. 일본 비판으로 이어질 만한 영화라면 출연하지 않는 편이 좋아. 이런 식으로 왜 일본을 욕먹일 만한 역할을 일본인이 하냐는 비정상적인 평가가 있었는데요. 그저 일본 배우가 한국 영화의 한 역할을 맡은 것뿐입니다. 반대로 응원의 댓글도 있었습니다. 한국 영화에서 일본인 역할을 맡는 일본인 배우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인기 배우들이 참여하면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겠다. 라며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만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중국에서도 영화 하얼빈이 엄청난 화제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지명인 하얼빈이 한국의 영화 제목으로 제작된 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이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韩国拍了一部叫《哈尔滨》的电影，这个弄得很多人摸不着头脑哈。这个电影大概讲述了什么事儿呢？1909年10月26日，玄彬饰演的安重根在哈尔滨成功刺杀了侵略朝鲜的元凶前日本首相伊藤博文，当场被捕。日本关东都督府地方法院判处安重根绞刑。2014年1月19日，安重根义士纪念馆在哈尔滨开馆。纪念馆呢，现在位于哈尔滨火车站南广场，馆里展示
释了抗日义士安重根的生平事迹，详细的介绍了安重根在哈尔滨火车站击毙前日本首相伊藤博文事件的始末。游客呢，如果对历史事件比较感兴趣，可以花1小时的时间到纪念馆去看看，免费。 이런 영상을 본 중국 네티즌들은 이런 댓글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안중근의 동상을 중국에 세워 기념해야 한다. 동북 개척단의 비석은 부숴야 한다. 서울에 가서 안중근 동상을 보고 왔어요. 안중근 열사는 불멸의 존재이다. 라며 안중근 의사를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댓글을 보다가 뭔가 이상한 점을 찾아버렸습니다. 정말 끔찍한 논리 구조였습니다. 바로 안중근이 조선족이라는 개헛소리였습니다. 이 댓글들을 보시죠. 이건 우리 조선족 용사가 하얼빈에서 큰일을 해냈다는 뜻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조선민족이에요. 안중근은 조선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그 당시 조선은 이미 일본에게 점령당한 상태라 나라가 없었어요. 그래서 안중근은 조선족으로 정의될 수밖에 없어요. 그는 자신이 한국인인지 조선인인지 중국인인지 따로 정의하지 않았어요. 라는 댓글이 있었는데 이게 뭔 소린가 싶습니다. 사실 중국에서는 안중근 의사를 조선족이라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과거 중국 포털 사이트에서 안중근은 조선족, 윤동주의 국적은 중국이라고 표기해 큰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동북 공정의 일환으로 바라보는 한국인들도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조선족은 중국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정확히 말하자면 안중근 의사는 대한제국의 독립운동가로 따로 정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안중근 의사가 황해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북한의 위인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역시나 남한과 북한이 분리되기 이전 한반도였고 태극기에 손가락을 자르고 혈서를 썼습니다. 윤봉길 의사 역시 충남 예산 출신이지만 현재 북한에서도 항일투사로 기립니다. 이번 하얼빈 개봉으로 많은 부분들이 다시금 주목되고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영화는 앞으로 1000만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며 이틀 만에 100만 돌파라는 속도는 범죄도시와 같다고 합니다. 범죄도시 역시 1000만을 달성한 영화인데요. 앞으로 해외에서도 하얼빈의 성적을 기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에 다시금 역사를 되짚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현재 수많은 독립투사들은 기억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광복까지 살아남은 독립유공자들은 대부분 고령으로 사망했습니다. 3.1 운동과 같은 독립운동은 그 당시 일본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 우리 민족의 정신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분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처우를 해드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은 6.25 참전용사분들의 차례입니다. 6.25 참전용사는 제대로 된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형편이 좋지 않은 분들도 많으며 전쟁 후유증으로 일생을 고단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이런 분들을 잊지 않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제도적이든 사회적 지원이든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국가를 위해 몸바친 이들을 대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먼 미래에 있을지 모르는 참담한 상황에 태어날 국가 영웅들의 차례일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잘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라는 작은 팁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멤버십 가입은 여유가 되신다면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은 제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